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7일 시행한 소방 원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의 소방 원론에 다음 물질 중 연소 범위, 즉 폭발 범위, 폭발 한계, 요놈이 가장 넓은 거, 이거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폭발 범위가 넓은 것이 아세틸렌, 두 번째가 수소, 세 번째가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이 아세틸렌이 2.5에서 81%, 수소가 4에서 75%, 그다음에 요 일산화탄소가 12.5에서 약 74%죠. 요 세 개가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건 아세틸렌하고 수소예요. 그래서 가장 넓은 것은 요 아세틸렌, 바로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공기 중에 폭발 한계, 연소 한계 잘 나오는 것이 또 메탄도 잘 나와요. 메탄 5에서 15%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가죠. 자, 피난시설의 안전구획 중에서 요 2차 안전구획으로 옳은 거였는데, 여러분 1차 안전구획은요, 요 복도 있죠? 복도가 1차 안전구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복도에서 계단으로 가려면 전실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전실에서는 제한 설비가 있죠. 즉, 화재 시에 이 공기를 갖다가 불어 넣어줘가지고 요 계단 전실을 급기 가압하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기 문이 있는 거죠. 문을 열면 이제 계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도가 1차 안전구획이고, 요 계단 전실이 2차, 계단이 3차 안전구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차니까 계단 전실, 해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번은 요 감광 계수에 따른 요 가시거리, 가시거리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예요. 설명 중 이제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원론은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가면은 할 게 없어요. 계속 반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감광 계수하고 요 가시거리 한번 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 0.1이죠. 감광 계수가 0.1은 가시거리가 20에서 30m고, 이 연기 감지기가 동작이 될 정도의 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신기에서 화재를 수신하고 로컬에서 경종이 나가죠, 현장에서. 그게 바로 감광계수 0.1일 때예요. 가시거리는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 경보만 잘 울려주면, 화재만 잘 감지가 되면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요 0.5 있죠? 요게 중간인데요. 가시거리가 3m고 어두움을 느끼기 시작할 정도의 농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10이죠? 요 10은 화재 체성기 때의 농도예요.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감광계수 0.1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때 그 연기 농도 맞고요. 2번에 감광계수 0.5는 거의 앞이 안 보이고 가시거리가 1에서 2m다. 가시거리가 이게 1에서 2가 아니고 얼마예요? 약 한 3m 정도 되죠. 그리고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0.5는 뭐예요? 어두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정도의 그 농도죠.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10은 화재 체성기 때, 그다음에 감광계수 30이 나왔죠. 이 30은 출하실, 불난 쪽에서 그 화염이 나오는 데 있죠. 그쪽에 검은 연기가 막 분출하는 거 있죠. 이때 그 감광계수, 이거는 그냥 앞이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4번 가죠. 자, 메탄의 공기 중 연소 범위가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메탄, CH4죠.
요 앞에 1번인가요? 거기서 나왔죠. 5에서 15%. 그래서 여러분이 메탄의 폭발 범위, 연소 범위가 5에서 15%. 꼭 여러분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메탄 5에서 15%. 다음에 그 5번 가죠. 자, 5번은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 약제 중에서 요 차고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약제 몇 종이라고 그랬어요? 3종 분말이라고 했죠. 3종이 제1인산 암모늄이니까 인산염을 주 성분으로 한 분말이죠. 다음 6번 가죠. 자, 연료의 착화 방지 대책 중에서 틀린 거, 즉 불이 붙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틀린 거. 자, 이 방류제는 뭐예요? 여기 옥에 저장 탱크가 있으면 화재 시에 흘러넘친 오염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담을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누설 연료의 확산 방지. 그다음에 가연성 혼합기체 그 형성 방지기 위해서 환기시키는 거 맞는 거죠. 그다음에 연료를 가열 시에 간접 가열, 착화원 배제 맞죠? 그래서 4번에 이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비금속 배관을 사용한다. 이게 틀린 거죠. 정전기를 방지하려면 도체, 전기를 통하는 배관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금속이 아니라 뭐예요? 금속 배관 사용해야 되죠. 뭐 플라스틱 배관, PVC 배관 있죠. 이런 거는 정전기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삼류 오염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삼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이죠. 자, 1번 화재 시 요 황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로 소화하면 오염성 증가되는 거 맞죠? 황린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수소만 나온다. 수소 기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세틸렌 기체도 나오고요. 메탄 기체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전부 다 그 수소 기체만 나오는 게 아니죠. 다음 3번. 분자 내부에 산소를 갖고 있다. 그 삼류오염물의 그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그래서 1번에 그 화재는 황린을 제외하고 물로 소화하면 오염성이 증가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삼류는 자연 발화성은 요 황린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금수성이에요. 2번에 황린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가연성 수소 기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아세틸렌도 나오고 메탄 기체도 나와요. 3번에 분자 내부에 산소가 갖고 있다. 분자 내부에 산소가 갖고 있는 거는요. 인류하고 육류가 대표적인 것이고 또 오류도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류는 아니죠. 그래서 모든 액체 상태 화합은 다 고체예요. 삼류는. 그래서 1번이 맞는 거 답이 되겠고요. 다음 8번 가죠. 자, 물이 다른 색상의 소화 약제에 비해서 B점이 뭐예요? 이게 끓는 점이죠? 그래서 이걸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가 BP라고도 많이 해요.
자, 물이 다른 소화약제에 비해서 B점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물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또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옳은 거는 물은 수소결합하고 극성 공유니까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겠네요. 다음 9번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 원로는 점수를 취득하기 가장 좋은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면제 받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기계에 있는 사람은 전기 볼 때 면제인데 면제 안 받는 게 유리해요. 훨씬 쉬운 과목이니까. 자, 9번은 내화 구조인데 요 바닥일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 조일 경우 두께가 몇 센치 이상을 내화 구조를 하느냐. 철근 10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10cm. 그 다음에 콘불 5cm 이상. 그 다음에 철제 5. 이게 바로 내화 구조가 되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 10cm, 콘크리트 블록 5cm, 철제 5cm. 그래서 여기서는 철근 콘크리트니까 요 10cm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요 담백포 소화약제, 요 안정제를 갖다가 첨가할 때 철염을 첨가했는데 철의 염이에요. 철의 염. 이걸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 철염을 첨가했다는 것은 강화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약제의 소화 성능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 안정제죠. 포의 유면 봉쇄성이 저하면은 뭐하러 집어넣어요? 이게 증가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 다음에 11번. 상태 변화 없이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0도씨 여기 얼음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요놈이 수증기로 되려면은 0도씨 뭐가 돼야 돼요? 물이 돼야 되죠. 그럼 이게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씨 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증기 100도씨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얼음은 고체죠. 물은 액체죠. 물 액체죠. 수증기 기체죠. 자, 고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융해라고 하죠. 액체가 액체, 그다음에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라고 하죠. 자, 보시면, 자, 얼음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려면 필요한 열이 있죠. 자, 보시면 온도 변화는 없어요. 상태 변화만 있는 거죠. 즉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열이 뭐예요? 잡열이죠. 그래서 요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는데 필요한 열이 융해 잡열이에요. 융해 잡열. 그래서 여기 0도씨에서 100도씨로 바뀌었죠. 온도 변화는 있어요. 물 둘 다 액체 상태죠. 여기에 필요한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그래요. 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 액체가 기체되는 거. 온도 변화는 없이 상태 변화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잡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화 잡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열은 온도 변화가 없이 상태만 변하는 데 필요한 열. 기화잡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이 현열. 그래서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20도씨의 물 1g을, 자, 20도씨의 물 몇 그램? 1g을 100도씨 수증기. 자, 100도씨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씨 물까지 일단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질량은 변함없이 1g이에요. 100도씨 수증기죠. 마찬가지로 무게는 그대로 1g이죠. 무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서 20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되려면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차 곱하면 되죠. 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 잠열이죠. 기화잠열. 기화열에다가 질량 곱하면 이게 바로 총 열량이 되는 거죠. 질량 1g, 물 비열 1, 온도차 100-20이죠. 자, 물의 기화열 539 칼로리 퍼 그램이죠. 질량 1g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80도 하면 619가 나오겠네요. 619 칼로리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인데요.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필요한 열량 구하는 공식. 다음 13번 가죠. 자, 증기비중. 자, 증기비중은 어때요?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증기비중이 가장 큰 거. 결국 분자량이 큰 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분자량이 큰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원소 원자량만 알면 되겠네요. 자, 탄소 12죠. 여기 두 번째 산소가 나왔으니까 16. 수소 나왔죠. 수소가 얼마? 여기 1이죠. 황은 32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원자량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메탄은 C가 12, 수소 4개에서 16. 일산화탄소 CO2는 28이죠. 12하고 16. C6H6 12 곱하기 6 1 곱하기 6이니까 78. SO2는 S가 32, 산소가 32 해서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 큰 놈이 벤젠이에요. 이 놈이 바로 증기비중이 가장 큰 거죠. 14번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면류예요. 이게 인류 있죠. 인류는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육류 있죠. 육류도 산화성 뭐예요? 액체죠. 인류, 육류 다 똑같아요. 불연성이지만 산소 공급원이 돼요. 다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인류하고 육류는. 찾는 거죠,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산소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뭘 알아야 돼요? 화학식을 알아야 산소를 있는지 없는지 알죠. 그래서 요 과산화 나트륨은 Na2O2죠. 나트륨은 Na예요. 트리니트로톨루엔 C6H2CH3에 NO2가 3개죠. 정리는 P죠. 과산화 나트륨은 1류예요. 나트륨은 3류. 그 다음에 이건 2류죠. 정리는. 트리니트로톨루엔 이건 5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1류하고 6류만 찾으면 되는데 요 1번이 바로 1류가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화재 그 분류 방법 중에 전기 화재 색.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A급이 일반 화재, B급이 유류 화재 또는 가스 화재, C급이 전기 화재, D급이 금속 화재,
K급이 요 식용유화재, 주방화재죠. 색상은 백색 A급, B급이 그 황색, C급이 청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화재는 그 청색, C급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자, 물의 주수 형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 물은 일반적으로 적상은 고압으로. 적상은 요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이건 고압이 아닌 저압이죠. 무상은 안개 모양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건 고압으로 방사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네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7번 가죠. 자, 하론 1301. 요건 부촉매소화죠. 요걸 다른 말로는 억제소화라고도 해요. 또 화학적 소화죠.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이건 질식소화죠. 즉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줄여서 하는 거. 그래서 맞는 것은 억제하고 질식소화에서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죠. 다음 18번.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요 기름걸레 또 나왔네요. 기름걸레하고 요 건성류 다 산화열에 의한 자연 발화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또 석탄도 들어가요. 석탄도 산화열 축적. 그래서 요 산화열에 의한 축적은 석탄, 건성류, 그 다음에 요 기름걸레. 분해열은 다 오류염물, 흡착열은 활성탄하고 목탄, 미생물열은 퇴비하고 먼지. 그 다음에 19번 가죠. 자, 청정소화 약제 중 HCFC 브랜드 A를 구성하는 성분 아닌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아르곤이 있는데 이 아르곤은 불연성, 불활성 기체죠. 불연성, 불활성이에요. 그래서 그 4번이 요건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청정소화약제 그 종류가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불연성, 불활성 기체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Ig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이고요. 두 번째는 아르곤의 함량, 세 번째 숫자는 CO2, 이산화탄소의 함량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01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IG01. 이게 질소, 아르곤, CO2죠. 그래서 그래서 이 IG01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가 없고요. 아르곤이 전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IG01은 전체가 아르곤. 그 다음에 100이 있죠? 그래서 100은 아르곤하고 여기 이산화탄소 CO2요. CO2는 없고요. 요 질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IG100이라는 것은 질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질알탄으로 암기하면 가장 좋아요. 질소, 알곤,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G541이 있죠? 541은 질소가 대략 52%, 그 다음에 아르곤이 4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8%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질소가 약 52%, 그 다음에 아르곤이 4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8%죠. 그 다음에 IG55, 이놈은 질소가 50%, 아르곤이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연성, 불활성 기체는 꼭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그 열원 중에서
물리적인 여론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물리적인 여론은요, 마압, 마원이에요. 마압, 마. 이게 그 마찰열, 압축열, 마압, 아니, 그 마압충으로 해야 되겠네요. 마도 해야 되겠네, 마찰 스파크. 마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뭐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요 전체적으로 보면 연소열이라든가 분해열, 용해열, 반응열, 그다음에 자연발화, 중합열 이게 다 보면은 화학적인 용어예요. 그다음에 저항가열, 유도가열, 유전가열, 뭐 아크가열, 그다음에 전전 스파크, 낙뢰 다 이게 전기적인 용어죠.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마찰열, 압축열, 마찰 스파크 다 이게 기계적인 용어고 원자력 에너지는 핵분열이나 핵융합 다 원자 용어죠. 쉽게 여러분 이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